이제 민주당이 이제 종부세 폐지를 이제 반대하지만 이 한채의 종부세 폐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똘똘한 한채, 역시 똘똘한 한채다. 이렇게 약간 좀 선호를 하는 기류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명제로 가면 여기서 언제 어디서나 이것만 사면 된다라는 이제 명제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이전에 저희가 그 종부세 폐지가 가셔야 되면서 영상을 한번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소장님께서 이 종부세 폐지는 매점대석이랑 같다. 네. 네,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도 민주당에서도 종부세 폐지는 좀 반대하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종부세 폐지를 이제 반대하지만 이 한채의 종부세 폐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다. 약간의 좀 반대가 아닌 찬성의 이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똘똘한 한채, 역시 똘똘한 한채다. 이렇게 약간 좀 선호를 하는 기류가 보이고 있어요. 네. 실제로 시장에서도 뭐 신고가가 나오고 이런 지역들을 보면 네. 이 서울의 강남 3구 이런 곳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분위기가 흘러가다 보면 정말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좀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좀 그쪽으로 좀 눈이 돌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소장님의 의견이 좀 궁금한 거죠. 소장님도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똘똘한 한 채가 그래도 좀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똘똘한 한 채는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네.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어쨌든 이 앞에 똘똘한이 붙잖아요. 이 똘똘한이 내포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함축적이에요. 뭐 여기에 이제 신축, 브랜드, 입지, 대단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서 누구나 봐도 그냥 좋을 만한 집, 이런 거를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낫지. 그냥 고만고만한 거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뭐 만약에 진짜 20억 정도 있다. 요즘은 이제 10억 가지고는 얘기하기도 힘든. 못 들어가죠. 네. 20억 정도 있다. 그러면은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과 한 4, 5억짜리 한 4채를 가지고 있는, 그럼 동일한 금액이잖아요. 조금 효과적인 측면에서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장님도 보시기에 그럼 똘똘한 한 채 맞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의견에 동조를 하시는 건가요? 똘똘한 한 채. 네.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만약에 이 기준대로 쭉 간다면 앞으로 이제 옛날에는 왜 그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 뭐죠 규모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불려 나간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좀 몰빵이나 분산시키지 말고 몰빵이라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거야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절대적 명제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맞는 말인데 절대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제 절대적 명제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똘똘한 한 채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좋거나 다른 사람들이 좋다. 저도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다른 분들하고 저랑 다른 견해가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들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절대적 명제예요. 절대적 명제라는 건 여기에 제가 가장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 유념해야 될 부분은 시간 개념과 그 다음에 나의 능력의 문제. 나의 능력. 예. 이게 이제 그 고려를 해야 된다. 차근차근 좀 봐볼까요? 시간 개념. 네. 그러니까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명제로 가면 여기서 언제 어디서나 이것만 사면 된다라는 이제 명제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보면 사이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등락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오를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네. 많은 시기예요. 이럴 때 똘똘한 한 채를 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내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건 뭐냐면 어떤 전제가 내포되어 있냐면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떨어질 때 덜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시점 같은 경우가 똘똘한 한 채가 이제 덜 떨어지거나 약간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고만고만한 것들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멈춰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락장으로 가면 이게 수렴하거든요. 수렴해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남도 제가 흔히 말씀드리듯이 40% 이상 떨어졌어요. 강남도. 그럼 그때의 강남에서는 똘똘한 한 채 얘기가 없었냐? 네. 절대 아니에요. 그때도 강남 했어요. 똘똘한 한 채 얘기 나왔었고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지금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불과 제가 생각하기에도 2022년만 떠올려도 강남 3구도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같이 약간 올라가는 분위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똘똘한 한 채 선호해서 사는 걸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이 안 받아주면 내가 꼭대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떨어지면 이 꼭대기에 산 사람은 똘똘한 한 채를 사서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명제는 중요한 명제긴 한데 절대적 명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 시간적 고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락기를 거치고 올라갈 상승기 때 똘똘한 한 채 이런 걸 사두면 엄청난 재산 증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시점에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손실을 크게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시간적 외에 나의 능력. 자, 이 똘똘한 한 채의 명제에 빠지게 되면 뭐가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냐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그만한 걸 살 돈이 없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냥 현실적으로 가진 능력으로 얼마나 될까요? 없죠.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똘똘한 한 채를 꼭 사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걸 행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소위 말하는 영끌이라는 걸 해야 돼요. 영끌. 근데 영끌을 하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이제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사고 싶으면 언제든지 사세요. 대신에 버틸 능력이 있는 사람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으니까 떨어지지만 나중에 또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른 일종의 반박 같은 논리를 펴는 분들이 그냥 좀 일찍 사서 버티면 되지 않냐. 그러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서 이제 효율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거를 막 굳이 내가 따져가면서 사고 싶지 않다. 그냥 일단 난 내 집 마련해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고려하지 않는 게 여기서 버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보면은 뭐 연예인들이 무슨 10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누가 현금 주고 이걸 샀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사서 떨어지더라도 그냥 버틸 수 있는, 그냥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거기서 거주하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오르겠지. 실제로 나중에 뭐 한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꼭대기에서 여러분이 꼭대기에서 산 가격보다 더 올라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버틸 수 있느냐를 여러분은 너무 관대하게, 나 자신한테 관대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현장을 하면서 수천 명을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제가 종합해 보면 버티는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처음 다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버틸 수 있다라고 해서 샀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향하다 보니까 나중에 언제 팔았냐? 바닥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버티다 못 버텨가지고 정말 힘들 때 판 게 결국에는 왜 이때 팔았어요? 아니 왜 굳이 이때 바닥에서. 그러니까 잘 버텨놓고 지금 이제 지금까지 버텼으면 이제 더 버텨야지 하는데 그때 파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연구를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버티다 바닥에서 팔았을까? 뭘 놓쳤을까?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과신한 거예요. 그리고 똘똘한 한 채에 너무 매몰된 거예요. 그 과거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지금 똘똘한 한 채 이 절대적 명제로 받아들여서 영끌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하루가 되는 거예요. 영끌을 했잖아요. 그럼 나가는 이자. 그러니까 이거를 겪어보지 않으면 이게 고통이라는 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집에 살면서 내가 여기에서 생활을 잘 영위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자나 이런 거는 내가 이제 계산을 해보죠. 내 월급이나 이런 거 갖고 좀 아껴 쓰고 하면 되겠지. 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간과한 게 있어요. 이자만 계산했는데 여기에 생활 수준이나 이거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전에 우리가 맞아요.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영상을 찍은 게 있잖아요. 이거를 공짜로 줄 거냐, 공짜로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데 이걸 받을 거냐, 아니면 현금을 조금 받고 나갈 거냐. 이걸 했을 때 저는 강남에 안 산다라고 했어요. 저는 살아보고 싶다 얘기했죠. 강남에 살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 수준에 맞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데 지역에서 사는 수준과 다른 생활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게 돼요. 뭐 자녀가 있으면 학비, 대치동 학원 다 보내야 되고 과외 붙여야 되고 그걸 안 하면요 우리 애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소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 외에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자로 이미 영끌인데. 그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오마카세를 쉽게 먹어요. 우리는 오마카세 먹을 때 고민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일반인들은. 버킷리스트 아닌가요? 그런 거. 근데 진짜 그랬어요. 쉽게 먹어요. 그냥. 그게 그냥 우리 그냥 간단하게 점심이나 한 끼 먹고 갈까? 그러면서 오마카세 가는 거야. 할 수 없죠, 근데 또. 근데 이게 뭐 처음에는 이제 얻어먹는다 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더치페이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끌한 사람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못 해요. 그냥 이자 나가는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를 계산하지 못하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게 많은데 너무 똘똘한 한 채라는 절대적 명제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재산적 손실,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많은 고통, 이거를 겪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반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은 버틸 수 있고 생활이 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냥 하세요. 그런 분들은. 근데 안 되는 분들이 쫓아가다 이게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랭이 찢어진다. 이게 딱 그거하고 부합하는 격언인 거예요.
지금의 이 강남 3구의 반등을 보는 시각이 소장님이랑 저희 일반 사람이 좀 다른 게 저희는 반등하고 역시 똘똘한 한 채이기 때문에 빨리 반등했잖아. 이제 계속 올라갈까 이렇게 바라봤는데 소장님이 첫 번째 이 시간 개념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그만큼 하락폭이 더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네. 반등한 만큼 떨어진다고. 잘 보시면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왜 하락하는지 네. 분명히 여러분이 절대적 명제로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해도 그걸 절대적 명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영끌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버티고 나중에 팔아요. 급매물로 파는 거예요. 나중에 매수자들이 이제 적극적이지 않을 때 소극적인 매수자로 변하는 시장이 됐을 때,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잖아요. 네. 그럼 안 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싸게. 급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정말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이걸 정리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떨어지는 한 몫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떨어지는 거예요, 강남이.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은 절대적 명제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 영끌에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올라. 그런 다음에 이제 너무 올라서 매수자들이 이제 안 쳐다봐요. 안 사줄 쳐다봐. 사람이 없는 거겠죠. 네, 네. 안 쳐다봐요, 이제. 왜냐하면 너무 올라버리면 내가 산 사람이 그 위에 더 올라가는 사람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가 이제 끊기죠. 그러면 이 매수가 끊기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하락 시장으로 변하면 매수자들이 적극성을 띠지 않아요. 기다려서 사요. 급매물만 기다리는 그런 시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들이 하락하는데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데이터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강남이 늦게 떨어져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뜨끔하시겠는데요. 네. 오늘의 이 똘똘한 한 채, 역시 똘똘한 한 채다. 실제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또 그렇게 또 반응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과거와 다르지 않다. 뭐 지금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똘똘한 한 채, 강남을 또 지켜보고 매수를 하려면 그쪽으로 먼저 좀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똘똘한 한 채가 더 위험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약간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